오늘 만나보실 모델 르노 삼성이 아닌 르노 코리아 자동차의 QM6인데요. 자, 출시된 지 조금 오래된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소소한 변화를 통해서 현재는 완성도 자체는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델,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LPG 버전입니다. 이 시장이 탐났기 때문인지 기아도 스포티지에 LPG 버전을 더했죠. 일단 검증 단계가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안정성 부분에서 이 QM6가 약간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탈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한 매력은 무엇인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QM6, SM6를 보유하고 계신 또는 보유 예정인 분들을 위한 문제가 나갑니다. 맞추신 분들께 애프터 블로우를 드리는데요. 커뮤니티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구독을 해주셔야 당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QM6 LPG 버전과 함께 고속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스티어링 휠, 약간 지금 비도 내리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면서 레인 체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프론트 쪽의 움직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자, 프론트 쪽의 움직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어가 따라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체감 있게 따라오지 못하면 흐느적거리는 이런 모션이 나오게 되면 운전자가 불안해지는데 그런 성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네요. 보통 이제 차 사이즈가 약간 이제 커지게 되면서 그런 현상이 짙어지고 컴팩트한 모델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적어지는 것이 보통이죠. 쉽게는 휠 베이스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모델 이 차가 갖고 있는 수치 대비 이 민첩성 부분에서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아서 좋네요. 그리고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노면이 거친 구간을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서스펜션에 걸리는 지금 계속적인 진동, 이것들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캐빈 쪽으로 이 승객에게 넘기는 충격량이 많이 줄어 있거든요. 어쨌든 르노가 눈에 보이는 부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자인, 외적 디자인을 잘해요. 실내 디자인 여기서 잘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잘하는 영역 분명히 뚜렷하게 갖고 있습니다. 르노도 이런 것들을 자꾸 어필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현대가 잘하는 거. 자, 편의 장비 세계 탑 클래스예요. 그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그래요. 핸들링이 뭐가 중요해? 차가 어떻게 달리든 뭐가 중요해? 그냥 가잖아. 그 일상에서 불만 없잖아. 자, 요즘은 쌍용도 그걸 배웠어요. 근데 르노는 차를 탔을 때 좀 좋은 차 타봤어? 그런 느낌 있잖아. 우리 차 그런 느낌 나거든.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을 때 그 점을 잘 집어서 마케팅 포인트로 써야 되는데, 그동안 르노 보면 항상 이게 좀 눈치를 봐요. 이런 거 자랑했다가 현대가 발끈하면 어떡할까? 설마 그러는 거야? 여담이지만 이 르쌍쉐 뭔가 이제 현대보다 잘하는 게 있어서 확 지르고 싶은데 눈치 보고서 못 지르는 경우 은근히 많답니다. 자, 이번에는 QM6 LPI 버전 연비를 볼까요?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 구간에서 리터당 10에서 11km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평지 중심의 환경에서는 리터당 12.5에서 13km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꽉 막힌 시내에서는 리터당 6km 정도였고, 적당히 소통이 이뤄질 때는 리터당 7에서 8km를 1리터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에어컨을 작동시킨 상황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이제 핸들링을 보러 갈까요? QM6 가운데 가장 잘 팔리는 것이 바로
현재 타고 있는 LPG 버전이죠. 저희가 먼저 탔었던 디젤 이제 좀 시간이 됐죠. 그리고 만족스러웠던 것은 사실은 디젤보다 가솔린이었죠. 가성비가 매우 좋았는데요. 그러면서 일상을 커버할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보다는 당연히 LPG 엔진이 이 효율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자, 먼저 가속 성능을 볼까요? 가속 시간은 12.71초로 나왔습니다. 이전보다 빨라졌지만 LPG라서 다른 엔진보다 확실히 효율이 떨어지죠. CVT를 쓰는 차들은 측정을 할 때 다소 손해를 봅니다. 측정을 할 때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같이 밟는데 이때 CVT는 RPM을 잘 끌어올리지 못하죠. RPM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다른 변속기처럼 동력을 순간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기록이 떨어지곤 하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같이 밟을 일은 거의 없겠죠. 때문에 일상을 기준으로 보면 11초대 정도의 성능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부스트를 올린 후 속도를 붙여나가는 터보 엔진과 달리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자연흡기 엔진의 특징을 갖고 있어 시내나 실용 구간에서 답답한 느낌을 보여주진 않죠. 자, 일상 영역에서는 사실 답답함이 없어요. 변속기의 탄력성도 좋은 편이고, 자, 하지만 급가속을 시도했을 때 이때는 속도는 무난하게 올라가지만 아주 빠릿하다고 얘기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LPG 엔진이 갖고 있는 그 특성에 대해서 잘 조율하신 후 접근을 했을 때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지만 시내 주행을 비롯해서 고속도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끌고 갈 때 쉽게 말해 그냥 일상적인 운전이에요. 이때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차를 살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엔진인데요. QM6에는 2.0L 배기량의 3가지 엔진이 탑재되는데요. 출력이 가장 높은 것은 디젤 184마력, 최대 토크 38.7kg 폴스미터의 힘을 낼 수 있죠. 가솔린도 배기량은 동일한데 성능이 다르죠. 최고 출력 144마력, 최대 토크 20.4kg 폴스미터의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보는 LPG 엔진은 특성상 다른 엔진보다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그 때문에 최고 출력이 140마력, 최대 토크는 19.7kg 폴스미터까지 낼 수 있습니다. 효율로 보면 타 엔진보다 떨어지지만 LPG로는 그래도 타협할 수준이 되죠. 특징으로는 배기량이 약간 다릅니다. LPG 엔진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잘 만드는 엔진 중에 하나죠. 특히나 QM6 엔진은 이미 검증을 마친 것이라 경쟁사 대비 안전성이 높은 편이죠. 여기에 무단 변속기를 올려 효율성을 높였는데 과거 CVT와 달리 자동 변속기와 유사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디스텝 로직이라고 하는데 RPM이 오르내리면서 이질감을 해소시켜주는 기능이죠. 하지만 효율만 따지면 RPM을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가속을 이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느끼는 감성적 측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정숙성을 볼까요? 이전 모델 대비 소폭 조용해졌습니다. 가솔린 모델과 비교해도 확실히 경쟁력에서 앞서죠. 르노도 소음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런 성능 향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내 충암 그리고 2열 정숙성이 특히 좋았죠. 주행을 할 때도 정숙성이 매우 좋았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측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측정을 하려고 했던 시점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말이죠. 요즘 기상청 예보는 진짜 최고입니다. 거의 라이브 수준이에요. 새벽 시간 특히나 폭우가 내리는데 기상청 앱이 1시간가량 먹통이 됐던 적도 있고요. 개선이 필요하겠죠? 자, 다시 자동차 리뷰로 돌아가 볼까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비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예전에는 LPG 엔진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 때문에 연료가 싸기 때문에 LPG를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 덕분에 어느 정도 연비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한 세대 전 이때의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 LPG 엔진의 효율성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이거 따져보면 사실 뭐 고만고만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 세대 엔진의 경쟁력이 충분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출력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성능에 대한 효율 자체가 가솔린을 능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솔린이 갖는 또 하나의 장점, 정숙성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부드러운 질감,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연료비 자체의 이점을 보이는 만큼, 거기에 차값도 나름대로 아직은 경쟁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충분히 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가 나에게, 내가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차가 나에게 주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승차가 물렁물렁한 게 단순히 좋다면 뭐 그런 차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단단함을 이 부드러움으로 잘 풀어내는 것, 이런 것들은 확실히 기술이 필요한데, 서스펜션 쪽에서는 뭐 르노 삼성이라기보다는 르노 본사가 그래도 잘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르노가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프랑스 브랜드들이 대부분 잘하는 부분인데, 핸들링을 잘합니다. 자, 전륜구동 모델이지만 이 핸들링 퍼포먼스를 이만큼 끌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국산 현대 기아차도 이 핸들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이 날카로운 느낌, 이 부분은 사실은 프랑스 쪽이 잘하긴 해요. 하지만 최근 이제 트렌드를 놓고 본다면 어떤가요? 이제 현대 기아도 자, 핸들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럽 시장도 들어가야 되니까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성과를 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르노 QM6 뭐 이 차의 경쟁력이 지금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구성으로 놓고 보면 그래요. 하지만 이 본질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이 차가 전하는 느낌, 이런 부분에 대한 완성도만큼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칭찬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조금 눈에 띄어요. 자, 인테리어를 볼까요? 연식 변경 모델 2023년형 QM6에서 달라진 것은 실내 구성입니다. 프리미에르 트림 기준 실내 곳곳에 알칸타라를 쓰기 시작했죠. 알칸타라는 동물 가죽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공한 스웨이드와 달리 특수 방사 공정과 섬유 생산 공정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소재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웨이드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죠. 스웨이드는 얼룩에 약하며 뜨겁거나 차가우면 변형도 생깁니다. 반면 알칸타라는 온도는 물론 얼룩에도 강하죠. 불에 잘 타게 생겼지만 난연성 소재여서 불에도 강하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동물에게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중상위 트림인 RE 시그니처 트림에는 각종 ADAS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탑재됩니다. 하지만 아직 ADAS 성능 자체가 매우 좋은 편은 아닙니다. 주행 속도가 시속 40km 미만이 되면 해제되고 시속 50km를 넘어야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나 속도 제한 설정 버튼도 기어 레버 하단에 있어 사용하기 불편하고요. 그래도 일부 트림에 ADAS를 기본화한 것은 좋죠. 하위 트림에도 확대된다면 경쟁력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성은 기존과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 자체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뒷좌석까지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는 등 정숙성도 신경 썼고요. 최근 모든 신차들이 공간을 키우고 시장에 나오죠. QM6는 출시된 지 조금 된 편이지만 그래도 5인승 SUV로서 공간 부족을 느끼게 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공간들을 볼까요?
뭐 익숙하긴 합니다. 근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 차의 이제 수명이 그래도 조금 더 있잖아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여기 정도는 바꿔주면 차량 판매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뭐 계기판 쪽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쓸만합니다. 뒷좌석도 그래도 뭐 나름대로 아직은 쓸만하죠. 자, 익스테리어 디자인 잠깐 볼까요? 뭐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출시된 지 꽤 시간이 지난 모델이지만 나름대로 만족감이 높은 편이죠. 최근 다양한 SUV들이 나왔죠. 쌍용 토레스는 어떤가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QM6를 본다면 어떤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냥 그래요. 자, 근데 만약에 저에게 그래? 그럼 뭐 가격대는 사실 뭐 비슷비슷하니까 무엇을 살래? 당연히 이걸 사야죠. 왜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차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아닌가 라는 게 저에게는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가성비 좋은 QM6를 만드는 법 한번 볼까요? QM6 LPA는 L2와 RE 시그니처, 최상급 프리미에르로 나뉩니다. 여기서 저희 팀의 추천 트림은 RE 시그니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RE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기본형 LE 트림도 구성이 좋아 보이죠? 하지만 후방 카메라조차 없습니다. 뒷좌석 USB 포트도 없고요. ADAS 기능도 모두 빠집니다. 그래서 LE 트림에 각종 옵션을 추가하면 RE 시그니처 트림과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RE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 되죠. 각종 ADAS 기능에 리어램프도 LED로 변경되며 실내는 가죽 시트로 마감됩니다. 전동 시트나 마사지 기능, 멀티미디어, 사운드 시스템까지 모두 좋아지니까요. 이때의 가격이 3,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밖에 옵션으로 파노라마 썬루프나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있는데 취향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QM6 제동 성능을 볼까요? 저희 팀이 초기에 탔던 디젤 버전은 38.9m 수준의 제동 거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테스트한 모델부터는 40에서 41m 내외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모델은 최단 43.6m, 최장 45m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윈터 타이어를 썼던 QM6 가솔린 버전이 약 41m 정도를 보였으니 제동 성능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는데요.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보다 타이어의 성능 저하가 원인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생각보다 심하죠. 특히 제동 성능이 나빴던 토레스와 비교를 해도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 이 QM6가 채용하고 있는 타이어, 앞서 제가 핸들링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차체를 비롯해서 서스펜션, 스티어링 계통에서 만들어지는 영역이고, 하지만 타이어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금호의 크루젠 프리미엄이라는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 이 타이어가 이렇게 후졌었나요? 이게 르노, 삼성도 그렇고 금호도 협업해서 이 오이 타이어를 개발할 때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핸들링 퍼포먼스도 그렇고 굉장히 좀 허무하게, 이게 좀 빠르지도 않은데 90 정도에서 그냥 쓱 줘도 차량의 모션, 어떤 이런 균형감을 얘가 잘 지키고 있지 못하네요. 어쨌든 뭐 최근 이제 분위기가 그런 것들은 있죠. 이 회전 저항, RR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타이어 쪽 업계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을 떨어뜨리면서
이 회전 저항에 대해서 신경 쓰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은데, 현재 이 타이어도 그런 느낌이 너무 짙어요. 이거 봐. 이 타이어 때문에도 제동력이 더 안 나왔겠네. 자,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승차감, 일단 1열 자체는 뭐 약간의 단단한 느낌? 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물렁물렁한 차가 이런 느낌, 그다음 단단한 차가 이런 느낌이라면 이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프론트 서스펜션 그리고 리어 쪽에서 마지막에 쇼크를 잡아내는 부분에서도 승차감 저하에서 아쉬움을 주지 않아서 좋은데요. 승차감 자체로 놓고 본다면 1열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2열 쪽에 아이를 태우더라도 이게 굉장히 뭐 불쾌한 그런 진동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패밀리카로서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이 상하의 움직임이 많은 차들이 이 멀미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가 멀미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이쪽에 멀미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재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제 많이 신경을 썼네요. 지금 현재 뭐 프리미에르 트림이죠.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에디시옹 스페시앙 이런 맞나? 그런 이제 프랑스식 이런 걸 쓸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양한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특히나 르노 코리아 자동차 코리아인가, 여기 같은 경우는 차가 많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는 계속적으로 어떤 협업을 통한 도전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가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100km 정도죠. 자, ESC 튜닝 잘 되어 있네요. 네, 오늘 만난 르노 캠6. 예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비롯해서 뭐 지금 대시보드 이런 것들이 그래 보이긴 하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계속 이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윈드실드를 보고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어쨌든 주행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국내 생산 모델로서는 가장 유럽식에 가까운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 때문에 어떤 뭐 수입차를 내가 타고 있는데 여기에 세컨카로 그래도 뭐 좀 가성비 좋다는 그런 SUV를 구입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체감적인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차, 그 중에 하나가 QM6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엔진도 되게 좀 이렇게 실망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생각보다는 잘 달립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발진 가속 제로백 수치에서는 초기에 이제 뭐 동력 전달이라든지 여기서 좀 딜레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요구하는 정도는 충분히 수용하고 남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급가속 이때는 약간의 타협이 필요하지만,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이 LPG 엔진을 탑재한 QM6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타이어는 아쉬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르노 QM6를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사실 뭐 비가 내릴 거다 그래가지고 이 촬영을 또 접으려다가 우리가 기상청을 오래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게 매우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비가 온다는데? 안 오는데? 그랬더니 멈췄어. 좀 이따 비가 올 거라는데? 안 와. 그럼 좀 있으니까 이제 그때 되니까 바뀌어. 비 안 옴. 야.